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번 주 주말이면 막을 내립니다. 선거인단 3분의 2 정도가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기고 있어서 별다른 무리 없이 가볍게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본선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이 과연 순순히 승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노선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초반 전부터 이미 이낙연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에 불복하겠다는 암시를 한 바 있지요. 이번 대선을 위해서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모든 정치 인생을 걸었던 이낙연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구사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에 대해서는 조중동에서 절대 깎아내리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조중동이 쓰는 기사에 따라 아주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 이상하리만큼 여권의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쓴 적이 없고, 그건 당대표 시절이나 총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피하 식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바로 조중동의 기사인데, 조중동은 이낙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임당의 이준석이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의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을 하고 나섰고, 아울러서 민주당 내 이상민 의원과 서른 의원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양심적 움직임을 기대한다면서 갈라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면서 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노리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준석이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준석은 자, 이쯤 되면 이낙연 후보님 특검하자고 주장해서 우리와 같이 이재명 잡읍시다 라고 운을 띄워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측의 전용기 대변인이 이준석을 향해서 이준석이 정치 공작에 능한 것을 보니까 왜 국임당의 당대표인 줄 알겠다면서 아빠 찬스 원조답게 곽상도 아들 50억 아빠 찬스는 나 몰라라 하고, 전날 대장동 국힘 오적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덮으려 한다면서 이준석의 모렴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준석 너는 양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후려치는 논평을 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러나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낙연 측 서른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참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원팀 불가론까지 말했습니다. 서른의 이 같은 발언에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그냥 지켜보기 힘들다, 까시든가 멈추시든가 결정하라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어제 한 단체에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비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며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 일명 깨시연 대표는 오후에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깨시연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현재 성남시 의회의 분당구 구의원 한 명이 소속된 지역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변호사비가 총 3억이라고 했으나
사건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 1인에게 현금 주식을 포함해서 20여 원을 준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와 제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선 초반 때부터 변호사 비행에 대한 의혹서를 제기하더니 결국 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재명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입구 경선 기간 중에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서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열린 캠프는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대납 의혹을 제기를 하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었는데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깨시연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제보자의 녹취 일부도 공개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는데요. 저 단체가 이낙연 측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재명이 두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 토건 세력들, 이 부정부패가 삶이 된 적폐들이 아주 그냥 총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저수지에 깨끗한 물이 쉴 새 없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오염되어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 같다라는 상상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수십 년 적폐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총동원해서 뭐라도 건수 하나 만들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언제 어느 때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을 두고 또 적폐 언론들과 국임당이 어떤 식으로 달려들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으니 얼른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개수작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킵니다. 적폐들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재명은 더 빛이 날 겁니다. 이 정도의 공격에 쓰러질 것 같았으면 벌써 쓰러졌습니다. 그동안은 혼자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